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제가 과학 이론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아이들을, 학생들한테 좀 가르치면서, 이 점은 좀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제 파동에 대한 건데요. 제가 파동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한두 편 정도 올렸습니다. 혹시 그 파동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으면 위쪽을 클릭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파동의 좀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어, 중학생들이 좀 보신다면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종파와 횡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주제는 먼저 횡파입니다. 자, 제가 횡파를 찾다가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한자 뜻으로는요, 예, 가로질러 움직이는 물결, 아니면 옆으로 움직이는 진동,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영어로 표현하면, transverse, 네, wave. 발음은 좋지 않지만,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학을 공부할 때, 과학만 공부하는 건 옳지 못하다. 네, 영어가 나오면 영어도 공부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간단히 준비해봤습니다. 어, 트랜스버스가 이제 가로지르다는 뜻인데 이 영어 단어가 이런 뜻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서 궁금할 리는 없겠죠? 자, 이 트랜스버스라는 거는 트랜스하고 벌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라고 합니다. 먼저 트랜스라는 뜻은 어, 다른 장소로 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네, 이동하는 거 그런 뜻을 가진 접두사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의 앞쪽에 붙어서 어떤 뜻을 만드는 단어죠. 그 다음에 verse란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턴, 뭐 이렇게 바뀌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transverse라는 것을 굳이 뜻풀이를 해본다면 다른 상태로 바뀌다. 그쵸? 근데 가로질러서 바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은 횡파의 뜻은 이렇게 나옵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 아마 파동에 대해서 좀 문제집을 보셨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다른 사전에 나오는 의미도 찾아봤습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전달 방향에 수직으로 매질의 움직임이 나타내는 파동이다. 뭔 말인가 싶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뭐 매질, 파동의 의미를 알고 계신다면은 이 영상이 쉬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내용을 모르신다면 제 다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입니다. 제 앞에 부분은 그냥 이렇게 기본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학생들이 배울 때 착각하는 한 가지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 그림은 네, 횡파에 대한 파동 전달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사진 그림을 보시면 지금 파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달이 되죠. 자, 우선은 파동의 진행 방향을 굳이 화살표로 표현해 보자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질, 파동의 전달을 돕는 물질, 매질이라고 하죠. 이 네모칸 한 칸 한 칸이 매질이라고 봤을 때 이 네모칸 한 칸의 움직임을 보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바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즉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이 제자리에서 떨리는 진동 방향은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90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은요,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 뭐 위아래 좌우 이런 방향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좀 혼동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선은 파동 전달되는 게 있죠. 근데 제가 파동 대신 자동차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자동차가 파동이라고 보신다면 지금 자동차라는 파동은 그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동차라는 파동이 이동하죠. 네, 여기까지 보이시죠? 자, 그런데 자, 이 자동차가 지나는 다리가 있다고 칩시다. 다리가 제자리에서 떨리는 진동 방향을 표현해 보면 이 밑에 뒤쪽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표현해 보면 자, 자동차가 서 있으면 지금 요 네모칸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지금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다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바로 지금 횡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동차라는 파동이 지나가는데 그때 다리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바로 왼쪽, 오른쪽으로 진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뒤쪽에 있는 네모칸 이 파동의 모습을 자동차와 다리로 표현을 해보면 자, 자동차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질이라는 다리가 좌우로 진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매질은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질은 좌우로 진동한다 라고 표현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 다시 한번 다리 움직이는 걸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위아래 요 네모칸 보면 위아래로 매질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표현하면 안 되고요, 좌우로 표현해야 됩니다.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좌우로 진동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횡파는 간단히 끝났고요. 자, 종파도 말씀드릴게요. 자, 종파도 간단히 뜻풀이만 하고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파의 한자 뜻은 아까는 가로 횡자죠. 지금은 세로 종자, 그리고 이제 물결, 진동을 뜻을 가진 파자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네, longitudinal, 네, 발음이 좀 그런데 되게 복잡하죠. 세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지르는 게 아니고 이번엔 세로질러 간다는 뜻이죠. 근데 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자, longitude라는 단어와 al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 세로의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longitude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long, 긴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tude는 뭐 튜어의 변화 형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사를 만드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long은 길다는 뜻의 형용사죠. 그런데 tude가 붙으면 명사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명사로 만들게 되고, 그래서 longitude라는 단어가 바로 경도, 동경, 서경, 네, 그 세로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지구의 각도를 계산할 때. 그래서 이 경도라는 단어가 태어났고, 이 경도라는 단어에 al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형용사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종파는 이 longitudinal wave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저 이거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위해서 한번 찾아봤고요. 이제 종파의 한자 뜻이래. 종파의 사전의 의미는 네, 이와 같습니다. 파동의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같다. 뭐 나란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되실 텐데 다른 사전 의미를 찾으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매질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솔직히 같은 말입니다. 그쵸? 파동이 전달되는 거는 곧 에너지가 전달되는다는 얘기고요. 그쵸? 매질이 떨리는 방향이 파동의 이동 방향과 같다. 그 두 가지, 그 단어를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 똑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파 그림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종파는 이렇게 떨리는 겁니다. 이렇게 파동이 퍼지는 거죠. 그쵸? 지금 뭐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진 떨리는 사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좌우로 지금 요 매질 네모칸 한 칸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죠. 네,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매질이. 그런데 이거를 오른쪽 왼쪽이라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우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따가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 자, 파동의 진행방 보면 자, 파동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오른쪽이고요. 자, 이 네모칸이라는 매질이 떨리는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방향을 보면 아까 좀 봤지만 왼쪽 오른쪽이죠. 그쵸? 결국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은 나란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구체적인 방향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이 자, 파동이란 자동차를 준비하고요. 이 파동이란 자동차는 당연히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자동차가 지나가는 다리는 뒤에 있는 사진을 다리의 움직임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라는 파동이 앞으로 갈 때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리라는 매질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뒤로 움직인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진동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쪽의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질이 제자리에서 떨린 것처럼 보이지만 교과서에서 표현하는 거는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즉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다리가 내 기준으로 앞뒤로 그쵸?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앞뒤로 진동한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급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를 보실 때, 문제집 보실 때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꼭 학생분들이 아니셔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